I wanna take you to a place not very far from here. 예, 오늘 그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또 어제 얘기 나왔었던 뭐 앞으로 향후의 주거 종합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는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들이 보시게 되면 사실은 좋지 않은 기사들이 더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미분양 대란이 온다. 또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불황이 시작됐다. 뭐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누계 변동률이 올랐던 적도 있었지만 좀 미비하게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4월달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거래가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키워드들 중에 이제 주체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자주 들었었던 내용일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이런 내용들이 특히나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기사의 키워드만 보게 되면 뭐 진입 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산층이 좀 탄탄해져야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경제 발전도 쉽게 이루어질 텐데 이 중산층 등이 사라지는데 이게 이제 소득이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좋겠으나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뜻은 뭐냐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예전보다 그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이 올라서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극화의 특징이라든가 그 키워드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죠. 양극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또 시장에서도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부동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몇 년 동안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격이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뭐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제 의견은요, 부동산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 때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최근의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 몇 년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항상 거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거나 또 멈춰 있거나 내지는 하락한 시기가 있었긴 했는데, 그 하락한 시기를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은 우리 기억나는 것들이 98년도에 IMF 사태 때,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전에 세계금융위기 사태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부동산이 하락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부동산 하락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이 아예 안 나실 겁니다. 자,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수십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는 우리 국내 금융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즉 공통적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돌발 변수가 나타났을 때만 가격이 하락했을 뿐, 그 이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가격이 올라가거나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 내지는 정체의 모습을 보인다면 구입하는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 투자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격이 정체라고 해도 오를 지역과 안 오를 지역, 그 다음에 많이 오를 지역과 덜 오를 지역이 구분된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체돼 있을 시기를 찾기도 어렵지만 가격이 정체돼 있다고 투자까지 멈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많이 오를 지역,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0% 올랐다, 그러니까 전혀 안 올랐다, 보합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5% 오른 어떤 상품과 5% 하락한 상품, 또 전혀 안 오른 상품이 합쳐져서 평균적으로 0%라는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재 가치가 어떤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구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르는 시장이라든가 정체된 시장에서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투자는 지금 바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지역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강남을 위시한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유명한 지역을 구입하는 전략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명 지역에서는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로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뭐 거기에 대한 원인까지 제가 다 오늘 설명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알죠. 좋은 건 알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금으로 구입이 어렵다 하시면은 유명 지역은 아니지만 유망 지역을 구입하시면 되겠죠. 유망 지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싼 지역을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유망한 지역은 결국은 뭐냐면 개발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유망 지역인데 결국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발이 됨으로써 유명한 지역으로 발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인프라가 완성된 유명 지역은 내가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유망 지역은 아직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로서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그런 유망 지역을 차단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될까? 투자로서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될까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을 구입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동산 시장 우리가 경기 순환 곡선 같은 것들은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다 배웠죠. 근데 부동산도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보게 되면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고요. 부동산이 움직이는 패턴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멈춰가는 시점도 있겠죠. 지금같이. 그 다음에 이것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리고 다시 정체가 생기고 다시 상승하고 다시 정체가 생기고 이러다가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은 돌발 변수, 금융위기 같은 변수가 생길 때는 뭐 하락을 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어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외부 변수니까 이거는 무시를 하고 쭉 올라간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 시점이 지금 이쪽에 있거나 내지는 여기거나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5번이건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어디에 지금 시점이 여기에 어디에 속하든 간에 구입해야 되는 시점은 항상 지금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의 시점의 금액은 과거의 시점의 금액에 비해서 가장 비싼 시점이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보다 저렴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향후의 가격은 내 거보다 항상 높아지기 때문에 구입 시점은 지금이 좋겠다. 단 이거는 평균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힘, 그것을 찾는 게 제일 좋겠고요. 유명한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지역을 지금부터 잘 선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서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